북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16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강원도 통천에서 쐈죠. 자, 근데 강원도 통천에서 쏴한 부분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과거의 군사회담에서 그야말로 이 분계선 근처에서는 서로 간에 사격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 군사 분계선에 바짝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에이테킴스라는 유사한 미사일을 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북한이 군사회담을 교묘하게 악용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등장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16일 날 쏘기 하루 전에 군에서 포착을 해서 청와대 등 윗선에다가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과 병력의 움직임이 미 정찰 위성에 포착됐고,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또 뭘 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여기에 대해 온갖 정보 자산을 다 동원해서 추적 감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10일 날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쐈을 때처럼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참관할 가능성이 크고 광복절 당일 도발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한이 쏠 건가를 유심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16일 오전에 두 발을 쐈는데 15일 날 움직임은 김정은이가 왔을 경우에 대비한 리허설이었고, 실제로 16일 날 김정은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러니까 전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이라는 것은 미사일 하나 안에 자탄이 수없이 수백 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특정 지역을 광범위하게 초토화시키는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북 협상에 지금 미국 쪽 실무협상 책임자인 비건이 한미 훈련이 끝나는 내일 한국을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건이 20일 날 내일 방한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일 외교회담이 21일 날 있고, 또 지소미아의 한일, 그러니까 군사정보교류협정의 마감 기한이 24일이라 가지고 24일 날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16일 날 쏜 것은 10일 날 쏜 것보다 더 낮은 30km 고도로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고도로 한미의 미사일 요격망을 피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이제 동해상으로 쏘지 않고 남쪽으로 쏘면 F-35를 배치한 청주기지, 오산 평택기지 등이 전부 다 사거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가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한 타이밍을 악용해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 또 전술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등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경고를 하는데,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걸 쏘면 너네 주한미군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평택기지나 오산기지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난다. 또 한국군을 향해서는 너네들이 새로운 신무기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청주기지도 순식간에 박살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도를 더 낮춰 지금 요격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0일 날 쐈을 때 48km인데 16일 날 쐈을 때 30km. 속도는 그대로. 그래서 김정은은 신비하고 놀라운 성공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한의 요충지가 청와대가 85초, 통천에서 쏜다면요, 평택이 115초. 그래서 1분에서 3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에서는 북한이 전술핵을 갖다가 투하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소형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딱 자기들이 찍어놓은 지역만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술핵을 나를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지금 실전 배치를 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일용식 발사 차량에 실어서 여기저기서 낮게 쌓아보면서 실제로 한국 너네들이 3분 안에 떨어지는 미사일, 낮게 떨어지는 3분 안의 미사일을 어떻게 너네들이 요격할 수 있겠느냐. 자, 포기하고 우리한테 전부 항복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속수무책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 통천은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죠. 강원도 지금 통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휴전선의 바짝 위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 중 최남단인 겁니다. 그래서 군사 합의를 깨지 않는 바로 경계선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위태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약속한 걸 바로 깰 수 없기에 우리를 자극해서 군사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소떼도 몰아다 주고 체육관도 건설해 준 정주영의 고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최소한의 검도를 벗어난 것하고 박지원이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박지원을 향해서도 험한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군사회담의 내용에서 보면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20km를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 분계선에서 10km,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 서부 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익 항공기는 이 군사 분계선 동부 지역에서 40km, 서부 지역에서는 20km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사일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미사일을 군사 분계선에서 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미사일도 일종의 비행체잖아요. 비행 발사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남북이 맺은 합의 속에서 교묘하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간섭하지 않는 속에서 사드 최적 요격 고도보다도 낮고 30km요. 그 다음에 팩3나 전국 미사일 요격 고도 15km에서 20km. 이것보다는 높은 그리고 주한미군의 최신형 팩3 MSA 미사일 최대 요격 고도 40km 범주 안에만 해당되는 그야말로 아주 애매한 높이로 지금 남한을 향해서 한 2분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빨리 항복을 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이게 참모총장은 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선제 타격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변함이 없다. 예의주시해서 지금 북한을 보고 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뭐라 물었는가 하면 이 골드파인 참모총장한테요. 지금 북한이 최근에 쏘고 있는 것은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존 억지 전략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북한의 기술이 변해도 억지력은 변하지 않았고 항상 잠재 능력을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억지력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짧으면서 방어하기가 어려운 미사일을 쏘는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이 자기들한테는 날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으로 신경을 끄라. 그리고 주한미군이나 오산기지나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너네들이 가진 팩3 MSE만 가지고야 산술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전술 핵무기나 또 자탄을 상당히 많이 싣고 흩어져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에이테킴스 같은 그런 미사일로 쏘게 됐을 때 너네들이 무슨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제어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는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내일 한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지금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ICBM만 가지고 너네들이 우리를 신경 쓰고 협상을 했지만 우리가 조만간에 또 보여줄 게 SLBM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이나 각종 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술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또 이스칸데르 같은 해피 기동을 하는 미사일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위협하고 있는데 미국 너네들이 택해야 될 거는 우리한테 제재를 완화해주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위험한 한국에서 빼버리고 아예 빠져라. 그러면 우리는 너네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지 않냐. 자, 이 부분을 지금 미북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굉장히 지금 미국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김정은의 의도예요.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저런 도발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실무회담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가게 된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각종 핵역량 기술들을 높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쓰지 않는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저 남한에서 위험한 남한에서 빠져나간다. 자, 이 부분 하에서 북한이 지금 미국을 보고 선택을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은 이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야지 적당히 가다가는 결국은 이 또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